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먼저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받고 나온 심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충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습니다. 들어갈 때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검 시작되면 1년은 더 수사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음 얘기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노련한 이 법률적인 대처를 검찰이 뚫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한 그 법원 측의 이 설명을 보면은 법리 다툼에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건 아닌데 그 말이 법리 다툼에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 자체를 놓고 보면 향후의 재판도 좀 염두에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뭐 무죄 판결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섣부르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는 이게 뭐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법원은 이게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뭐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원래 어려운 죄다. 또 이게 우병우 수석이 뭐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 법꾸라지 이런 이제 그 지적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그거는 본질로 안 보고요. 저는 이게 결국 본질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제19 감사기, 결국 이게 꼬리 자르기인데요. 예를 들어 이게 우병우 수석이 검찰하고 통화를 1000회 이상 했잖아요. 검찰국장하고 또 이게 그 수사본부장, 또 이게 총장까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민정수석실은 압수수색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 법무부나 또 이게 검찰은 전혀 압수수색 안 했어요. 저는 이게 결국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 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월호 수사방해. 저는 이게 8가지 중에 가장 이게 중요한 혐의로 봤거든요. 재질을 보면 가장 나쁜 혐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완전히 직권남용 강요가 빠지고 위정에만 들어갔어요. 근데 위정이라는 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높지만 실전에 이게 위정으로 구속된 예는 없거든요. 관련자들이.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직권남용 빠진 거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병우 수석이 압력을 행사했지만 실전에 이게 압수수색이 됐고 또 이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이 없다. 따라서 이게 빠진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강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과 강요는 항상 경합으로 같이 가거든요. 예. 실제 블랙리스트 죄를 보세요. 그것도 이게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경합범이에요. 그다음에 재단 설립도 직권남용과 강요의 경합범이에요. 그럼 이게 강요죄는 미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병우 수석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협박을 하면 이건 이게 직권남용은 미수가 없어 안 되지만 강요 미수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강요 미수를 왜 영장에서 뺐느냐 말이에요. 이게 강요 미수가 들어가면 검찰 수뇌부 민정수석에 문제되니까 우리 이게 꼬리 자른 게 아니냐. 예. 저는 이게 아주 미흡하다 봅니다. 예. 일단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주요 인물이다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우 전 수석만 살아남았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어떤 근간을.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냐는 거죠. 지금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건 직무유기예요. 직권남용. 이건 뭐냐면 박 대통령의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을 때 박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부분을 한번 다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정미 그 당시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세월호 관련해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헌재에서 이 대통령의 파면과 직결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직무유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한테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갖고 혐의를 구속할 만한 사안이냐. 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최순실과 관련한 혐의가 있었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정서법도 그렇잖아요. 국민정서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병우 수석은 임명부터
그다음에 직무유기도 고의로 사실은 눈을 감았을 것이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있는데 사실 검찰이 그걸 제대로 수사했냐는 거죠. 고작 해야 그냥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렇게 특검까지 또 검찰까지 이어져서 검찰 2기까지 이어져서 왔다면 그것이 얼만큼 위중한 거냐. 그러니까 구속할 만큼의 어떤 혐의가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네.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앞서 화면을 보셨는데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본인은 뭐 이미 어느 정도 계산이 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서 궁금해집니다. 뭐 그렇게 깊은 해석보다는요. 일단은 뭐 구속을 각오할 수도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그런 표정 변화인 것이지 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 문제는 뭐냐면 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이 구속영장이 이제 이 판단은 법원이 한 거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영장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영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소변 지적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지금 우리 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면 바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제19 감사기 수사라든지 꼬리 자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특검이 1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가 된다면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 또 소명을 해가지고 더 내용을 보강해서 신청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빠지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 예상된 수순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우병우 수석으로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를 판단하고 있었을 테니까 네. 그런데 나오게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거기에 의미를 두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아까 직무위기에 나왔었는데 예. 사실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했느냐 방조했느냐 이런 것도 직무위기의 혐의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면 이 검찰이 말하자면 또 미르 문제라든가 또 스포츠 K재단 문제가 부거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이런 것들이 직무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인사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것인데 아까 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민정수석의 직무범위라고 하는 것들도 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지 그저 한 개인이 그 자리를 맡은 사람이 개인의 판단에서 아 이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야 해 이건 범위가 아니야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봐줬거나 아니면 검찰이 그런 것들을 일부러 흘렸거나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죠. 예. 네. 이번 사안은 주체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방패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공격했던 검찰, 그리고 판단하는 법원 3자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일단 존중돼야 됩니다. 물론 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보거나 그동안에 많은 증거를 인멸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법원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저희는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의 그런 공정성, 객관성을 일단 믿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일단 우병우 수석의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동안에 많은 증거 인멸, 뭐 보셨지만 가족회사 정강 증거 텅 빈 사무실이었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완전히 바꿔서 깡통 휴대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병우 수석은 출두했을 때 레이저를 쏘던 1차, 2차 출석에 비해서 오늘 모습, 마지막 차에 탔을 때 안도의 미소를 짓는 모습, 그동안 증거인멸, 그리고 알리바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나는 법리를 충분히 증명했고 이겼다라는 그 미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병우 수석은 그런 법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준비를 했고요. 특히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동안 뭐 판례에서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준비를 했던 우병우 수석의 사실상 승리다. 그리고 검찰의 패배다. 왜냐하면 검찰은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직권남용에서 그 무수한 공무원들을 다 사직해하고 불공정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본인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그대로 아무런 공정한 이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라 이 부당한 윗선의 지시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상 불공정한 마름의 역할을 그대로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부당한 국가의 이런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서 나쁜 짓을 아무나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더 충실하게 그동안 산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사안이 결국은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국장 많은 사람들이 1천회 이상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어야죠. 예. 결국 이것이 황교안 대행까지도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을 결국 조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스스로 자신을 개혁할 의지가 없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에 이제 이 신호탄이 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그동안 모든 국정농단의 중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 밑에서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을 법적으로 완전히 마비시키다 싶을 정도로 예.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독립적인 기구인데 우병우 수석이 사실상 방해하고 공중분해시켜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재판에서 불구속으로 따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이 법치의 문제가 분명히 구멍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검찰 개혁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검찰이 이 국가 권력이나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힘없는 사람을 지켜주는 보루가 돼야 된다는 것들을 네. 이번에 보여준 사안이 아닌가 우병우 예. 수석의 그 미소에서 다시 한번 사안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직권남용 이건 뭐냐면 자 박 대통령의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을 때 예. 박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부분을 한번 다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정미 그 당시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세월호 관련해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헌재에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파면과 직결시킬 수는 없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직무유기가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한테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갖고 혐의를 구속할 만한 사안이냐 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최수실과 관련한 혐의가 있었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정서법도 그렇잖아요. 국민정서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병우 수석은 예. 임명부터 그다음에 직무유기도 고의로 사실은 눈을 감았을 것이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있는데 사실 검찰이 그걸 제대로 수사했냐는 거죠. 고작해야 그냥 직권남용. 이게 빠진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강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과 강요는 항상 경합으로 같이 가거든요. 예. 실제 블랙리스트 죄를 보세요. 그것도 이게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경합범이에요. 그다음에 재단 설립도 직권남용과 강요의 경합범이에요. 그럼 이게 강요죄는 미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병우 수석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협박을 하면 이건 이게 직권남용은 미수가 없어 안 되지만 강요 미수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강요 미수를 왜 영장에서 뺐느냐 말이에요. 이게 강요 미수가 들어가면 검찰 수뇌부 민정수석에 문제되니까 우리 이게 꼬리 자른 게 아니냐. 예. 저는 이게 아주 미흡하다 봅니다. 그 예. 일단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주요 인물이다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우 전 수석만 살아남았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어떤 근간을.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냐는 거죠. 지금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건 직무유기예요. 수석이 뭐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 법꾸라지 이런 데 있고 지적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그거는 본질로 안 보고요. 저는 이게 결국 본질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제19 감사기 결국 이게 꼬리 자르기인데요. 예를 들어 이게 우병우 수석이 검찰하고 통화를 1000회 이상 했잖아요. 검찰국장하고 또 이게 수사본부장, 네. 또 이게 총장까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실은 압수수색했지만 제가 보기에 법무부나 또 이게 검찰은 전혀 압수수색 안 했어요. 저는 이게 결국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 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월호 수사방해. 저는 이게 8가지 중에 가장 이게 중요한 혐의로 봤거든요. 재질을 보면 가장 나쁜 혐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완전히 직권남용 강요가 빠지고 위정에만 들어갔어요. 근데 위정이라는 건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높지만 실전에 이게 위정으로 구속된 예는 없거든요. 관련자들이.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직권남용 빠진 거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병우 수석이 압력을 행사했지만 실전에 압수수색이 됐고 또 이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이 없다. 따라서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먼저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받고 나온 심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충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습니다. 들어갈 때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특검 시작되면 1년은 더 수사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노련한 이 법률적인 대처를 검찰이 뚫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한 그 법원 측의 이 설명을 보면은 법리 다툼에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건 아닌데, 그 말이 법리 다툼에 이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 자체를 놓고 보면 향후의 재판도 좀 염두에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뭐 무죄 판결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섣부르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는 이게 뭐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법원은 이게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뭐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원래 어려운 죄다. 또 이게 우병우